10여 년 전부터 일본 소득세 납부 순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이토 씨처럼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그는 돈이 들어오는 운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도리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득이 됩니다. 오늘은 일본의 거부 사이토 히토리가 말하는 돈의 운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밀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경마처럼 한 방에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익이 나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상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부자들에게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에 사업 성공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사이토 씨는 돈과 관련해서 뭔가 특별히 하는 행동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흉하게 구겨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림을 맞춰 지갑에 가지런히 보관합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그랬더니 세상에 돈의 그림을 맞춰 가지런히 지갑에 넣어두면 부자가 된다. 사이토 씨는 매일 밤 돈을 다리미질하고 있다며 이렇게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 운을 넓힐 수 있다고 미디어에서 말합니다. 내 뜻을 이런 식으로 왜곡시킨 이유는 가만히 앉아서 돈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길 바라는 개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갑 속에 돈만 가지런히 정돈한다고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지요. 부자가 되는 두 번째 비밀은 돈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돈이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 뭔가 보통 사람과 특별히 다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돈에 대한 어떤 특정한 가치관이 부자를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그 특정한 가치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테니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 무슨 거창한 가치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돈이 화를 부른다는 얘기도 있지만 돈 자체가 화를 부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돈 그 자체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는 것이죠. 폭포수를 소주잔으로 받으면 소주잔만큼의 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양동이로 받는다면 양동이 크기만큼의 물을 받을 수 있지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돈이 힘을 갖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라도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돈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입하여 성공할수록 사업의 고수가 되고 부자의 고수가 됩니다. 돈 자체에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고 돈을 활용하는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돈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냅니다. 부자에 대한 세 번째 비밀은 버는 것보다 가진 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몇 대째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1세대입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어머니가 1세대이지요. 긴자 일본 한 방연구소의 초대 사장은 어머니이니 말입니다. 물론 회사를 일으키고 실제로 경영을 한 것은 나이지만 예전부터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해서 어머니께 부탁하여 나 대신 사장 자리에 앉으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세대에게는 정말 훌륭하군요. 라고 말하지만 2세대인 사람에게는 그래 하는 식의 조금 삐딱한 시선을 던집니다. 아마도 부모 잘 만난 금수저이군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회사를 만드는 것은 물론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대단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합니다. 2세대 경영자는 부모가 남긴 것을 껴안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업할 때 필요했던 시설, 설비, 사람 등이 자신이 사업해야 할 때는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2세대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2세대가 1세대보다 더 힘이 들지만 사람들은 2세대에게 조금의 동정심도 보내지 않습니다. 2세대는 물론 대개 부모들이 좋은 학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주기 때문에 보다 학구적인 머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시켜준 것은 실제 사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수영하는 법을 배웠다 해도 자기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 헤엄치지 않는 이상 실제로 수영을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금수저 흑수저라는 이분법으로 열등감이나 위화감을 갖지 말고 지금 당장 사업을 경험해 보자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성공을 하려면 이러한 작업을 반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네 번째 비밀은 돈을 모으고 싶으면 운을 끌어올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종자돈을 모으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볼까 합니다. 운세가 좋다는 것은 옮겨가는 기세가 좋다는 뜻입니다. 빈둥거리고 있는 상태를 기세가 좋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척척 일을 해치울 때 기세가 좋다고 합니다. 일을 할 때 기세를 몰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각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운을 끌어올리려면 그 평균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빠른 것에는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고속철도 신칸센에는 특급이 가장 수요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천천히 달리는 시골의 완행열차들은 하나같이 적자입니다. 빠른 것에는 수요가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회사는 일처리가 빠른 사람을 원합니다. 나를 원하는 회사가 많으면 출세하지요. 출세하면 봉급도 올라갑니다. 봉급이 올라 그만큼 저축을 많이 하면 돈이 모입니다. 그렇다고 뭐든 빨리 하기만 하면 장땡은 아닙니다. 개중에는 예술가처럼 시간을 들여가며 창조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 직종도 있고 광고에 카피를 만드는 사람은 단 한 줄의 카피를 쓰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고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느린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곳은 없습니다. 이처럼 빠른 곳에는 늘 수요가 있으니 여러분은 일을 할 때 기세를 더하면 됩니다. 빠르게 일을 해치우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가치는 확실히 올라갑니다. 부자가 되는 다섯 번째 비밀은 돈돈돈 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언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부한 조언이지요. 상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컨대 남들보다 2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영업사원이라면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껏 떼를 내고 일하다가 나중에 큰 자산을 일구었다느니 빌딩을 세웠다느니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을 바에야 되도록 덜 에너지를 소비하려고 하는 게 사람이니까요. 봉급을 2배로 주는 곳에서 2배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장에서는 2배로 열심히 일해봤자 빛이 나질 않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봉급을 받는 직장에서 2배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경영자의 눈에는 이런 사람이 빛나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애지중지해주고 싶고 출세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당연히 봉급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장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너무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며 돈 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세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일이 직장에서 많아지면 틀림없이 당신의 운세는 상승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독립을 하면 역시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주위에서 저 사람에게 부탁하면 뭐든 열심히 해주었으니 또 부탁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사업이 번창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부자가 되는 여섯 번째 비밀은 묵묵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말로 최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 풍수지리의 기륭을 너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복이 온다느니 어디에 살아야 부자가 된다느니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행복한 장소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고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올해는 운수가 사납다는데 어떻게 하지? 하며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액년을 오히려 둬야게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맑은 날이든 비 오는 날이든 게으름 피우지 않고 묵묵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일곱 번째 비밀은 당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하는 투자라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요령은 사실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그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고객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객은 당신의 상품을 사주고 당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입니다. 직장인에게 있어 고객은 회사의 사장입니다. 월급을 주는 사람이 사장이니까요. 그렇다면 자기 투자란 무엇일까요? 자기 투자란 당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최고로 맛있는 초밥 만드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 고객이 지불한 돈을 자기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은 더 맛있는 초밥에 만족하고 사업은 번창합니다. 미용사라면 훌륭한 미용 기술을 익히기 위해 자본을 자신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은 더 훌륭한 미용 기술에 감탄하고 사업도 번창합니다. 상품을 만드는 사람은 끊임없이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월급이라는 형태로 돈을 주는 사장이 곧 고객이므로 사장이 기뻐할 만한 일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사장이 기뻐할 일은 회사의 실적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그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어느새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마지막 비밀은 최소 10년은 내다볼 수 있어야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젊은이들로부터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복숭아는 3년, 밤도 3년, 감은 8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자 같은 바보놈이라는 말도 있는데 유자는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16년이나 걸리니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씨를 심어서 부자라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부자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10년이 걸리는 것은 시간이 10년이 걸리니까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데 10년이 걸린다. 그 10년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즐기면서 하면 됩니다. 여기저기 구경도 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정이 결코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년 뒤에는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중에는 당장 부자가 되고 싶다, 내년에 부자가 되고 싶다며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이란 하나의 여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과정을 하나의 성공이라고 여기며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다. 10년 뒤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잘 안 되면 방향을 바꿔가며 힘차게 계속 걸어가도록 합시다.